청계 노르웨이 숲,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계 노르웨이 숲이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네, 총 404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3구 타입과 5구 타입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84 타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주택 조합, 세대원들이 가져간 거고, 나머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풀린 겁니다. 네, 입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2호선과 1호선 중간에 딱 있는 곳인데요. 이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있고요. 남쪽엔 시장, 그 다음에 지하상가 등 상권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권이 또 엄청나죠. 그리고 바로 북쪽에 청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따라서 쭉 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 건너가면은 동묘공원도 있어서 아무래도 청계천이나 뭐 공원 인프라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뮤지엄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도 꽤나 좋습니다. 단점은 주변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쪽에 그 왕십리 뉴타운 이쪽은 쫙 정비돼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막 대단지로 들어서 있어서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여기는 이제 주변이 정돈되지 않아서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듭니다. 초등학교는 도보로 10분 이상 걸립니다. 초등학교 가는 중에 도로를 횡단보도를 몇 번씩 건너야 돼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자녀를 갖고 계신 분은 조금 위험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거리니까요. 자,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1호선 동묘암역까지 도보로 7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2호선 신당역까지는 도보로 7분 거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6호선 신당역까지는 도보로 9분입니다. 6호선까지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긴 하지만 6호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1호선과 2호선 라인이 중요합니다.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 따지려면은. 그래서 6호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리플 역세권이잖아요. 뭐 1호선, 2호선, 6호선 다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서울 일자리 많은 종로에 종강역까지는 17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묘암역까지 걸어간 다음에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뭐 네 정거장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금방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여의도역까지는 3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의도역 가려면 한 번은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강남역까지 그냥 2호선 타고 쭉 가면 됩니다. 뭐 딴 거 갈아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2호선 타고 쭉 가면은 4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역세권이라서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상권 인프라 우수합니다. 주변에 공원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단점은 세대수가 작다는 점입니다. 500세대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땅 면적이 좁아서 동강 간격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수선한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도보로 이용하기에 조금 횡단보도를 많이 건너야 됩니다. 네, 가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3구 타입과 5구 타입만 있다고 했죠? 네. 참고로 확장비랑 에어컨은 5구 타입만 해당됩니다. 3구 타입은 확장비랑 에어컨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확장비랑 에어컨비를 넣으면은 바로 이 가격입니다. 이거 일시정지해서 가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구 타입 기준으로 할게요. 자, 여기 빨간색 표시한 데가 청계 노르웨이 숲인데요. 2028년 7월에 입주할 예정이고 아파트는 404세대입니다. 자, 북쪽에 롯데캐슬 베네치아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8년에 입주했고요. 나중에 여기 청계 노르웨이 숲이 입주하고 나면은 연식 차이가 20년이나 나겠죠. 근데 여기는 대단지입니다. 롯데캐슬 베네치아는 1870세대나 되고, 그 다음에 5구 타입 호가가 8억 4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4월달에 8억 8,200에 거래가 되었고요. 참고로 84 타입이 10억 5천 이상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나는 그냥 이 돈 주고 가느니 청계 노르웨이 숲 가느니 북쪽에 세대수 많고 평면 넓은 84 타입을 고르겠다 라고 대안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양가가 살짝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어서 일단 그 북쪽에 있는 롯데캐슬과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왕십리 뉴타운 텐질 2 여기 2014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1148세대입니다. 여기랑 여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왕십리 뉴타운은 되게 깔끔합니다. 주변이 다 이제 아파트고 도서관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는 약간 신도시 느낌처럼 되게 깔끔한 곳이라서 입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뭐 1호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아무래도 뭐 학군도 더 좋고 입지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5구 타입은 13억 9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의 14억이죠? 14억이면은 뭐야 저 왕십리보다는 청계의 노르웨이 숲이 많이 싼데? 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뭐 입지 차이도 나고 세대수 차이도 나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구 타입 실거래가가 14억 6천도 찍었습니다. 3월달에 13층 거의 15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럼 연식 차이는 보통 몇 년 나느냐?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4년. 자, 입지는 롯데캐슬 베네치아와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연식이 20년 차이나 나죠? 그렇다고 해서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막 엄청 막 오래돼 보이는 외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2억에서 2억 5천 이상 청계 노르웨이 숲이 비쌉니다. 그래서 입지가 비슷한데 20년 차이가 이 정도 가격의 값어치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주변이 깔끔한 왕십리 뉴타운 매물은 연식 차이가 10년 이상이 나긴 하지만 오히려 청계 노르웨이 숲보다 3억 정도 비쌉니다. 청계 노르웨이 숲이 3억 정도 더 싸요. 물론 왕십리 뉴타운이 입지가 더 좋습니다. 깔끔하고 세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 신축, 세대수, 주변 환경 고려했을 때 적정 가격은 그래도 신축이니까 10억 초반에서 아무리 비싸봤자 11억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즉 시세보다 약간 4천 정도 비싸게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신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 가격보다 뭐 4천 정도 비싸게 나와도 완판하는 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달려들 거기 때문에. 자, 평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강 간격이 좁은 게 눈에 딱 보이시죠? 자, 3구 타입입니다. 남향 서향이 있고 서향이라기보다는 약간 남서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딱히 별로 관심이 없고요. 5구 타입이 차라리 낫습니다. 5구 타입은 이제 국민평형 중에 하나니까 5구 타입 84 타입. 네. 자, 5구 A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남향 동향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구조는 무난합니다. 5구 B 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아무래도 네. 타워형의 경쟁률이 조금 더 낮겠죠? 그 다음에 5구 C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남향 동향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그 다음에 5구 D타입입니다. 2베이 타워형이고요. 남향 동향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1년이고요.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인 상태로 팔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특별공급 4월 28일, 1순위 4월 29일, 2순위 4월 30일입니다. 네, 지역 우선 보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자 우선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세대수가 적고 주변에 정비되지 않은 곳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로를 여러 번 건너야 돼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최대 평수도 5구 타입 뿐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뭐 84 타입이라도 있어야지 뭐 될 텐데 최대 평수가 5구 타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세권이라는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주변 상권, 문화, 공원, 인프라는 우수합니다. 입지 때문에 남주기는 아까운데 그렇다고 내가 이 돈 주고 사자니 세대수가 많지도 않고 주변이 정비돼 있지도 않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돈 주면서 이걸 가져야 될까 하긴 하는 그런 애매한 아파트입니다. 완판은 되겠죠. 서울의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뛰어난 곳 중에 하나니까 완판인 되겠으나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조금만 사람들이 도전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축을 원하는 이쪽 부근에 신축을 원하는 실거주자면은 청약하겠습니다. 나 신축 인프라 누릴 거야 하는 사람은 청약하겠습니다. 왜냐면 근방에 신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왕십리 뉴타운도 벌써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서울 청약 지역 요건 때문에 서울 사는 사람 우선적으로 뽑는다. 이것 때문에 청약에 서울에 도전 못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애매한 아파트가 청약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10%로 2028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공급 부족인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네, 투자자라면은 3구 타입 말고요. 그거는 수요가 적을 것 같고요. 5구 타입에 청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2028년까지 끌고 가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까지는 끌고 가야 수익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냥 도전 정신으로 도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세대수가 적어서 환금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감안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리스크를 언제든지 테이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은 청약을 권하는 거고요.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 좋으면은 청약 도전. 그 다음 나는 신축보다는 이렇게 세대수 적고 주변에 정비 안 돼 있는 데는 싫어. 그냥 주변 깔끔한 게 좋아 하는 사람은 돈 조금 더 보태서 다른 곳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북쪽의 단지 그냥 리모델링해서 사는 방법도 있겠죠. 더 싸게. 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